그날 아침은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어야 했다. 서울의 고급 호텔 연회장, 창밖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이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바람이 싱그러운 꽃향기를 실어 나르고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공기 중에 녹아들었다. 나는 커튼 뒤에 서서 손님들이 자리에 앉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샴페인을 홀짝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넥타이를 고치며 프로그램을 펼쳐들었다. 이 모든 게 내가 원하던 그림이었다. 돈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나다운 선택의 완성감. 내 약혼녀 수연은 세상이 요구하는 소란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이었다. 그녀는 깊은 호수처럼 자신의 깊이를 아는 조용한 존재였다. 우리는 함께 이 장소를 골랐고 손님 명단을 짜고 테이블보 문의까지 세심히 설계했다. 모든 게 나였고 우리였다. 그런데 폭풍이 불어닥쳤다. 민호가 38분 늦게 도착했다. 구겨진 양복의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머리는 이틀째 손도 안 댄 듯 엉망이었다. 그는 걷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잃은 채 떠도는 듯 했다. 그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내가 그를 보기 전에 이미 속삭임이 퍼졌다. 군중 속 불안의 물결. 어깨에 손이 닿았다. 오랜 친구 민지가 속삭였다. 그가 왔어. 당연하지. 초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속삭여 답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말할 필요도 없었다. 모두 알았다. 나는 몇 년간 그를 변호했다. 변하고 있다고, 이런 큰 행사에서 빼는 건 불공평하다고.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가 틀렸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나를 보지 않았다. 고개도 미소도 없이 사멸에 총 맞은 듯 앉아 있었다. 내 턱 근육이 긴장됐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이건 내 결혼식이지 그의 재앙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다. 건배가 끝난 직후였다. 수연의 아버지가 안정과 폭풍에 대한 아름다운 말을 했고 나는 일어나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참이었다. 하루 만에 처음으로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여겼다. 그런데 민호가 먼저 일어났다. 가짜 결혼식, 그게 다였다. 그런데 천둥처럼 울렸다. 포크가 떨어지고 유리가 부딪히고 누군가 숨을 너무 크게 들이마셨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그러고 나에게로 쏠렸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더 크게 반복했다. 가짜 결혼식. 피아노 연주가 흔들렸다. 한 명이 아예 멈췄다. 그의 목소리 후 침묵은 평화롭지 않았다. 수술처럼 날카로웠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모든 시선의 무게가 느껴졌다. 내가 뭘 할지 기다리는? 수연은 꼼짝도 안 하고 테이블 아래 내 손 위에 손을 올렸다. 다처럼.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안 나갔다. 대신 비틀거리며 디저트 테이블로 갔다. 우리 케이크, 3단, 손으로 그린 꽃들, 레몬 아몬드 레시피로 6번 테스트한, 우리가 쌓아온 모든 걸 상징하는 기념비. 민호가 케이크 나이프를 들고 잠시 쳐다보더니 통째로 테이블에서 밀어버렸다. 헉소리. 이번엔 진짜였다. 그는 잔을 집어 던졌다. 사진 스탠드에 부서지며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고 제주 절벽에서 찍은 수연과 나 사진이 거의 넘어갔다. 그가 돌아서며 피곤한 눈으로 날카롭게 말했다. 3500만 원 갚아, 지은아. 내 목 어딨어.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뒤에서 누가 맙서사라고 속삭였다. 방이 멈췄다. 초대한 모든 얼굴이 증인이 됐다. 몇몇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이게 연출된 쇼일 거라 착각했다. 내 손이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앞줄에 앉은 아버지 상훈 씨를 봤다. 분노, 걱정, 기본적인 인간성이라도. 그는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 영희가 움직였다. 민호에게 달려가 상처받은 사람처럼 안았다. 취했어. 의도한 게 아니야, 주문처럼 반복했다.
그 말을 충분히 하면 유리가 다시 붙고 케이크가 일어날 것처럼. 매 단어 다 진심이었어. 내가 말했다. 그녀는 내가 뭔가 부순 듯 나를 봤다. 그게 가장 아팠다. 배신은 소리나 돈이나 망친 케이크가 아니었다. 즉각 용서받는 그 모습. 반사적인 보호, 마치 이게 완벽한 날의 작은 결함처럼.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헤드 테이블에서 물러나 텐트 플랩을 통해 나갔다. 밖 공기가 기억보다 차가웠다. 음악은 멈췄지만 침묵은 어떤 멜로디보다 무거웠다. 나는 발레 스탠드, 장식 등 꽃 아치를 지나 계속 걸었다. 드레스 차림인 게 신경 안 썼다. 손님들이 속삭일게, 영희가 아침에 오해로 돌릴게, 이게 처음이 아니지만 마지막이 될 터였다. 텐트는 여전했지만 안으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게 불안정했다. 음악은 재개되지 않았다. 꽃 센터피스는 그대로 피었지만 공기는 두껍고 무겁고 숨막혔다. 손님들은 흩어져 속삭이며 소셜미디어 스와이프가 방금 본 장면을 지울 수 있을 것처럼 핸드폰에 몰두했다. 나는 천천히 움직이며 모든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다. 드레스가 뒤로 끌리며 쏟아진 샴페인이라 발았던 액체에 젖었다. 입안제 맛을 삼키며 미소 지었다. 내 테이블에 앉아 침묵이 먼저 깨지길 기다렸다. 안 깨졌다. 대신 어머니 목소리가 고요를 뚫고 나왔다. 늘 그렇듯 달콤하고 연극적. 그 애가 안 좋아. 민호가 샴페인 좀 과하면 어떨지 알잖아. 스트레스야. 압박받았어. 보지 않아도 알았다. 그녀가 그를 안고 케이크나 진실이나 나에게 잘못된 사람처럼. 안 좋아. 이번엔 더 크게 효과를 위해 테이블 건너 수연이 내 손 위에 손을 올렸다. 안정적. 나는 쥐었지만 영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술 탓 아니야. 내가 평이하게 말했다. 그본인 탓음의 단어 진심. 영희가 잠시 움찔했지만 곧 설탕 같은 미소. PTA 모임이나 교회 모금에서 쓰는 마스크. 이 순간으로 저녁 망치지 말자 우순간. 그렇게 불렀다. 사고라고. 민지가 내 옆자리에 미끄러지듯 앉으며 눈이 바빴다. 내 클러치 챙겼어. 그리고 이거 전에 본 적 없는 인쇄된 초대장을 접어 건넸다. 천천히 펼쳤고 볼드 폰트로 호스트, 김가족, 민호 이름이 먼저. 내 이름, 신부, 수연 아래 작고 잘못된 위치처럼. 한 번, 두 번 깜박였다. 결혼식 시작 전에 이미 내 이름이 유령이었다. 엄마가 전통적 스타일로 재디자인했다더라. 이민지가 긴장된 목소리로. 의식 전에 말하고 싶지 않았어. 일회성일 거라 생각했어. 웃고 싶었지만 믿기지 않음과 메스꺼움 사이에 걸렸다. 내 이야기에서도 내가 속삭였다. 각주야, 손님들이 짐 챙기기 시작했다. 한 여자가 가방에 힐을 넣고 남자가 베이비시터 핑계를 댔다. 몇몇이 막연한 위로와 어색한 포옹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멋져, 하나가 동정 어린 눈으로. 그가 내 밤 망치지 마. 다른 하나가 민호 이름도 기억 안 한 척 누구도 내가 괜찮냐 안 물었다. 파티를 동정했지 축하받아야 할 사람을 아니고. 대부분 떠난 후 직원들이 부서진 케이크와 시든 장식을 치우기 시작했을 때 수연과 나는 호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샴페인 버킷은 손 안 댔다. 내 가운은 의자 등에 접혀. 그녀 넥타이 풀리고 셔츠 살짝 구겨졌다. 그녀가 조용한 친절로 나를 봤다. 더 이상 고치지 마. 그녀 말했다. 하지만 가족이야. 내가 너무 빨리 답했다. 그게 옳다는 뜻 아니야. 그녀가 부드럽게. 나는 헤드보드에 기대. 내가 과장하는 것 같아? 아니, 그녀가 내 어깨에 머리 기대며. 내가 평생 그들 잘못 최소화하며 그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했으니까 그녀 말이 맞았다. 맞는 게 싫었다. 그 후 우리는 별말 안 했다.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새롭고 깨끗했다. 자정이 지나 도시가 조용해졌을 때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알림이 끝없었다.
문자, 이메일, 부재중, 몇 괜찮아, 가 눈도 안 마주친 사람들로부터. 하지만 영희 메시지가 멈췄다. 이걸 더 키우지 마. 오래 받고, 답 타이핑하다 지우고, 다시 쓰다 지우고. 화면 잠그고 테이블에 엎었다. 더 말할 게 없었다. 처음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아침, 세상이 늘 그렇듯 움직였다. 호텔 창밖새가 지저귀고, 하늘은 부드럽고 구름 없는 파랑. 서울 아침 해가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다. 어제 결혼식이 폭발한 걸 보지 못한 듯 나는 스위트 구석 작은 아침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잡기 전부터 식은 커피를 내려다봤다. 맞은편 과일과 토스트는 손 안 댔다. 깨고 나서 별말 안 했고 수연도. 그녀는 알았다. 서술 필요 없는 슬픔이었다. 소리가 가장 아프지 않았다. 익숙함이었다. 뇌가 따라잡기 전에 몸이 반응하는 방식. 방을 스캔하며 출구, 증인, 나를 지킬 누군가를 찾는. 하지만 아무도 안 해 그와 함께라면? 3년 전 이 결혼식 첫 시도를 미뤘다. 수연과 나는 준비됐었다. 보증금 내고 색상 골라, 장소 예약. 그런데 민호가 다시 직장 잃었다. 정리해고라 했지만 클라이언트 디너에 취해 나타나 해고된 거였다. 영희가 재빨리 전화.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잖아. 이게 그의 짓누를 수 있어? 타이밍이 불운해 불운. 내 이정표가 그의 길 막을 때 그렇게 불렀다. 상훈 씨가 같은 주에 끼어들었다. 넌 안정적이지 은하. 그는 아직 자리 잡는 중 공간 주는 게 모두 도울 수 있어. 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멈추라 안 했고 나만. 그래서 했지? 제 일정 잡고 보증금 삼키고 수연에게 기다리자고. 삶의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프레임. 하지만 대수로웠다. 늘 그랬다. 쓰라린 소리 내지 않고 인정할 줄 몰랐을 뿐 핸드폰 다시 봤다. 습관. 새 문자 없고 사과 없음. 은행 앱 열어 공동 결혼기금 계좌 확인. 숨이 멎었다. 320만 원 사라짐. 거래 내역 받고 2주 전 출금. 긴급 이체라 라벨. 긴급. 무슨. 은행에 전화. 대표가 영희 연동 액세스로 승인됐다고 확인. 긴급 가족 의료 필요라고. 선의로 추가. 의료. 웃겼다. 그날 오후 민지에게 물었다. 그녀가 불편하게 어깨 으쓱. 민호 트럭 수리였던 것 같아. 결혼식 가기 전에 필요했대. 뒤로 기대, 충격. 내 기쁨 위한 돈마저 그의 혼란 패치로 갔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호텔 문구에 리스트 쓰기 시작. 두 칼럼, 준 것 vs. 빼앗긴 것 준 것 아래 지지, 시간, 신뢰, 돈 빼앗긴 것 리스트 빠르게 자랐다. 첫 아파트 계약금, 29번째 생일, 원래 결혼식, 감정노동, 신뢰성, 이제 존엄. 중간에 멈췄다. 점수 매기면 2번 진다고 속삭였다. 페이지 찢어 구기고 버렸다. 펜 다시 들고 새 리스트. 제목, 이제 나 자신에게 빚진 것 첫 줄, 그들 변화 기다리지 않기. 이건 분노 아니었다. 명확함. 침묵이 나를 보호 안 했단 깨달음. 그들에게 칼 날카롭게 할 공간 줬을 뿐 수연이 잠에서 뒤척이며 머리 헝클어. 괜찮아, 물었다. 망설였다. 모르겠어. 그녀는 밀지 않고 무릎에 손 올렸다. 시계가 부드럽게 똑딱. 호텔 조용하지만 내 마음 아니었다. 오전이 오후 돼 쉬려 했지만 못했다. 방 돌며 꽃 만지고 게스트북 스캔. 일부 달콤, 다른 공허. 더 느끼기 전에 닫았다. 그날 저녁 해지자 핸드폰 진동. 영희 메시지. 이제 기분 나쁘대. 전화해봐. 1분 잡고 다시 읽고 다시. 사과 없고 인정 없고 하루 폭파한 그를 위로하라 재촉. 답 안 했다.
대신 수연에게 집어내도 내가 악당될까 물었다. 그녀가 내가 늘 감탄하는 안정적 표정으로 그들 손에 이야기가 있으면 아침이 허락없이 스며들고 불안한 명확함과 함께 노트북 열 때 화 안 났다. 정확히 아니고 더 조용하고 비열하고 계산적. 자신의 수학하는 여자. 회계사주 전 플래그한 이메일이 유령처럼. 습관으로 클릭. 대부분 결혼 관련 승인 이체, 평소 것 그런데 3,500만 원 이체. 민호 이름 붙음. 대가 안 떨어졌다. 논란 필요했다. 3년 전, 재활 후 늦은 밤 전화. 재건 필요, 깨끗, 계획 이때. 첫 단계 도와달라. 자전거 빌리는 아이처럼 들렸지 수천만 원 요구하는 어른 아니고. 다음 날 송금. 이번에 성공하면 같이 있을 거라 자위. 수연에게 안 말했다. 그는 갚지 않았다. 이제 타는 건 돈 손실 아니었다. 결혼 손님 앞에서 미지불빛처럼 비틀어 그의 실패에 내가 빚진 듯 여전히 내 이름 소리에 삼켜짐. 오후 민지가 커피와 접힌 프린트아웃 들고 왔다. 여분 프로그램 속에 끼워 있었다더라. 아무 말 안 하고 건네 기다렸다. 펼쳐봤고 게스트 리스트, 민호 이름 호스트 가족, 내 이름 신부, 이벤트 파트너. 깜박이고 웃었다. 기쁜 웃음 아니? 피곤해진 부분에서 나왔다. 내 결혼식에서 플러스 원이야. 민지가 놀라봤다. 알 거라 생각했대. 답 안 했다. 왜? 놀랍지 않았다. 나를 지우는 게 새롭지 않았다. 그날 밤 수연과 소파 맞은편. 그녀 차 마시고 나는 일지와 펜 쥐고 아직 쓰지 않을 무기처럼. 전화할까? 그녀 부드럽게. 아니 얘 내가 안정적. 그들이 준 침묵에 앉게 할래. 민호의 반복된 실수와 부모의 보호가 지은의 인내를 갉아먹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착한 딸 역할에 갇혔다. 민호가 학교에서 문제 일으킬 때마다 영희는 오빠가 힘들어라며 지은의 희생을 요구했다. 가족은 함께 버티는 거야 라는 말은 지은의 꿈을 미루는 핑계였다. 결혼식 후 지은은 은행 기록을 파헤치며 더 많은 배신을 발견했다. 부모가 그녀의 저축을 민호의 긴급에 썼다는 사실. 이게 사랑인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연의 지지가 그녀를 지탱했지만 내면의 상처는 점점 커졌다. 그녀는 일기를 쓰며 과거를 되새겼다. 17살 때 쓴 편지, 어머니에게 나를 봐줘라고 애원한. 그 편지를 공개하며 그녀의 복수는 시작됐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 순간 세상이 반응했다. 민호의 반격, 부모의 위협,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지은은 가족과 완전한 단절을 선택했다. 핸드폰 번호 바꾸고 공유 앨범 삭제, 비상 연락처 변경. 이제 나의 평화야. 그녀는 속삭였다. 민호의 팟캐스트가 그녀를 황금 누나로 비하했지만 댓글은 그를 비난했다. 부모의 마지막 메시지, 진실이 아니라 단합이 가족이야. 지은은 웃었다. 단합. 나를 밟는 테라피에서 그녀는 말했다. 사과 기다리지 않을래. 최종적으로 그녀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며 자유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17살 자신에게 쓴 편지를 불태우며 이제 벗어났어 라고 속삭였다. 배신의 대가는 고독했지만 그 고독은 그녀의 것이었다.